지난날 정의롭지 못한 독재자들은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 탄압을 통해 군림했습니다. 그들은 중앙정보부, 보안사령부, 비밀경찰 등 정보 사찰 기구들을 동원하여 민중을 억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극심한 인권유린이 사용됐고 때로는 정치적 암살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건너뛰어서 맨 아래 문단 건너가겠습니다. 5.16 쿠데타에서 이른바 반공을 국시로 내세운 이래로 반공체제가 강화되었습니다. 1950년대까지는 분단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탓에 사회적으로 이념적인 분화가 그렇게 심한 것은 아니었으며 남한 체제의 반공 이념도 아직 확고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그러한 남한 내부의 호응과 자생적 혁명 세력의 기대를 걸면서 한동안 적극적인 사상 공세를 펼치고 수많은 간첩들을 난파했습니다. 이를 기화로 박정희 정권은 정보부, 보안사, 경찰의 공안기관들을 강화하면서 적극 대응했는데 간첩 검거라는 것이 공안기관들이 내세우는 최고의 업적이 되었고 정부 또한 간첩 관련 공안 사건을 내세워서 사회를 통제하면서 정치적 난관을 무마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수단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70년대에 이르러 북한의 대남 전략이 바뀌었고 또 7.4 공동성명 등의 영향으로 예전처럼 많은 수의 난파 간첩이 파견되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거리가 줄어든 공안기관들은 존립의 기반을 찾아서 그리고 예전 성수기에 중독된 환상에서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간첩을 만들어내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재 정권의 추악한 하수인들은 납북 거부와 제1동포 모국 유학생들을 마녀 사냥의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약자이자 자기 방어력이 부족한 순진한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순진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데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기관원들은 그들을 간첩 조작의 희생양으로 삼기에 부담이 적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납북 거부와 제1교포 조작 간첩 문제가 대부분 7, 80년대 집중된 이유입니다. 국방부 과거사의 보고서에 의하면 70년대, 80년대 간첩 사건은 모두 966건에 달했는데 그 가운데 제1동포 및 일본 관련 간첩 사건은 319건이며 보안사가 그 가운데 73건을 수사했습니다. 국방부 보고서에 의하면 71년부터 74년까지 이른바 공작 근원 발굴 작업에 착수해서 384명을 대상으로 집요하게 공작한 결과 30명의 간첩을 만들어냈고 75년부터는 737명을 대상으로 공작을 한 결과 20명의 간첩을 만들어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조작된 간첩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나 더욱이 재판을 진행한 사법부 또한 피의자가 고문을 통해 무고하게 간첩으로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검찰이나 재판부가 지금 이 앞에 있는 피고가 무고하게 당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로 그 사람들이 모르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단 어느 한 건도 뻔히 알면서도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죠. 지배 권력과 최고의 전문 지식인들이 공조해서 무고한 이들을 희생양으로 만든 것입니다. 사법기관도 독재 정권의 수혜자로서 때에 따라서는 하수인으로서 독재자의 폭력 행위를 옹호하고 거기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또 그 그늘에서 상대적 약자를 침탈하면서 사회 발전을 억제하는 일종의 수구적 기능을 수행해 왔던 것입니다. 뒷날 전두환 씨가 대통령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간첩 사건 보고를 받고 일일이 펜으로 지적을 해서 뭐가 부족하고 무엇은 다시 조사하고 하는 수사과의 주임이나 계장이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시를 내립니다. 대통령 청와대에 앉아 있어서 사실상 전두환도 이런 간첩 조작의 공로로 출세를 하고 결국은 그 이제 연장선상 속에서 대통령까지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자랑스럽게 전두환이 보안사령관으로 재직했을 때 진행하다가 전두환이 쿠데타로 대통령을 갔다.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 통상 간첩으로 확증해왔던 증거물, 난수표나 무슨 무전기나 혹은 무기 이런 것을 이제 없어도 간첩을 만들어낼 수 있다. 옛날에는 그게 있어야 간첩의 증명이 됐던 겁니다. 이게 이제 없이도 아무나 한 30일에서 90일 공작하면 간첩이 되는 거죠. 그에 따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의 실체는 뭐냐면 국군 보안사령부는 11월 11일 국제의 지령을 받고 국내 전자회사의 침투 주요 산업정보 등을 수집 보고하고 노사분규 조장, 지하당 구축 등 시도 등을 해온 고정 간첩과 대학가에서 통역당을 결성 대학생들에게 자격의식을 도모하고 데모 선동으로 국가 전복을 기도한 제1교포 2세 등 고정 간첩 2명을 검거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우는 밑에 이제 보면 더 내려가서 간첩 이현치는 삼성전자의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열성적으로 인해 상사나 동료의 신임을 얻었고 국내 장기적인 암약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가정 형편이 어려운 국내 여성과 결혼, 처가적 가족을 포섭 대상으로 삼기도 했다. 국군 보안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원 교직자, 학생, 산업계 간부 및 근로장 등 전 국민이 국계의 악랄한 대남 침투 전략에 경각심을 줄 것을 당부했다 보도했다. 그다음에 이게 당시 신문 보도의 요약인데 결혼을 해도 다 간첩이고 열심히 근무하게 되면 그것도 간첩 활동의 일환이고